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숨 차세요. 어디 바깥이세요? 어디요? 집입니다. 방이라요. 방이세요. 숨 차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많이 빠졌는 거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아이고, 많이 빠졌죠.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매수가 높아요. 18,000원. 예. 비중은요? 한 30% 되거든요. 어이구, 네. 네. 요즘 워낙 뭐 실적 안 나와서 우려감이 좀 있는 종목인데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오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혹시 뭐 TV 지금 틀고 계시면 뒤에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좀 줄여주시고요. 예, 줄이겠습니다. 네, 네. 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18,000원에 30% 말씀하셨는데 손실이 좀 예. 많이 나 있으신 상황이고요. 아마 네. 이제 18,000원 매수라고 하시게 되면 뭐 예. 6월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5월 달에요? 10일 날. 하락이 나올 때 매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정도에 18,300원까지 가면서 매수가는 한번 넘어섰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매도를 못 하신 게 이제 네,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 못 하신 네. 것 같아요. 그죠? 간다고 그냥. 네, 누군가 간다고 하니까.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고 나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본인의 매수가 영역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일단 매도하셔서 다시 상승이 나온 추세나 상승 이후 눌림목을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일단은 지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큰 흐름 영역에서 대응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보시게 되면 신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신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던 자리에 와 있지만 지금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량주,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지받았던 구간 대략 한 2만 원 즈음이 되거든요. 그 2만 정도 원요?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 2만 원이요. 원까지. 예,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지만 가지고 가신다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가신다면 뭐 매수가 이상 18,000원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올라오실 거예요. 대신 그러세요. 근데 어제 손절이고 말고 어제 50주를 16,000원에 손에 한 30만 원 보고 팔았. 그러셨어요. 네. 요거 일단 18,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18,000원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를 손해보지 않고 매도를 하시고요. 파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2만 원 정도까지 봐드릴게요. 왜 18,000원에 네. 파시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손실을 보고 손절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18,000원 가면 절반 파시고요. 그리고 네. 18,000원 간 이후에는 손절가를 16,000원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2만 원 가면 수익 매도를 다 청산하시고 그 다음 네. 추세가 우상향 돌아서면 그때 다시 접근을 하던 다른 종목 갈아타던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네. 예, 팔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제 팔았더니 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예, 손실 안 예. 보고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연락 마음이 편하고 네. 예. 다음부터 전화 미리 주시고요. 팔기 예. 전에요. 예.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LG 디스플레이 먼저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어떤 예. 종목 들고 계세요? 예, NK맥스요. 네? NK맥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15,100원에 네. 40%요. 물타기. 이게 MC맥스 아닌데 NK맥스, NK. NK, 네. NK맥스요. 예, 예, 매수가가 예. 15,100원에 100원에 40%. NK맥스, MC맥스가 아니고. 예, MC맥스 말고 NK맥스. 예, 아이고, 예. 손실이 좀 크시네요. 아이고, 그냥 너무 손해가 나서 어떻게 할란지, 팔이 할란지, 이유. 갖고 가면 본전이나 올라가는지 아이고, 그러게요. 물어보려고. 예. 아이고, 그러게요.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김명호 네.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반갑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커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우선 이 NKMX 같은 경우는 그
제약 쪽, 바이오 쪽 그 섹터와 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락폭도 좀 거기에 이제 있다 보시면 되는데 우선 차트 보기 전에 그 재무제표부터 먼저 보신다고 하면 그 지속적인 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제약 쪽, 바이오 쪽의 흐름과 좀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아무래도 뭐 면역세포 치료제나 뭐 아니면 이런 데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제약 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제표가 좀 좋지 않아도 차트만 좋다고 하면 좀 잘 갑니다. 하지만 지금 NKMX 같은 경우는 차트 역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 대비 손실관이 너무 크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과대낙폭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8월 5일에 특히 한 17% 정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월봉상 뭐 큰 폭의 낙폭 없이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악재 이슈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 쪽,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좀 NKMX에서 그렇다 할 호재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12,000원 부근을 좀 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2,000원 부근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의 흐름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도 지지대로 좀 작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박스권 하단부로서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12,000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저점을 모르고 하락하는 흐름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 부근인 10,000원 부근을 혹시라도 이탈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종목을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재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뭐 물타기를 그 매수가를 낮추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축소하셔서 리스크 관리도 좀 중요해 보이니까 혹시라도 10,000원 부근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좀 비중을 축소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전까지는 안 올라오겠어요? 매수가 그 본전까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 종목은 정리해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좀 손실이 크신데 저희가 드린 내용으로 그나마 손실 좀 더 축소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날씨가 정말 더워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여셨고요. 그 위에 한솔테크닉스 문의 주셨는데 이 종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중 10% 10,000원.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김현덕 전문가님 체크해 주실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10,000원에 10%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이 특정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7,270원 와 있고요. 최근 저점은 5,000원 중반까지 빠지면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종목은 간단히 보시게 되면 섹터상으로는 LCD 부품 소재, 휴대폰 부품, 태양광 에너지, 무선 충전, 갤럭시 부품 중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엮여 있는 모습인데 이 섹터들 중에서 오늘 LCD 블루 제조를 제외하고는 1% 내외의 변동폭만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제조업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치평가 기준 PBR이 1자리가 8,8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종목 가격대 대비했을 때 PBR 기준 자산 가치 대비는 크게 빠진 게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매수했던 가격 대비는 많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 종목은 10,000원 전후 10,000원 정도 미만 매수가 된다라면 그 이상 20,000원, 30,000원까지 상승이 많이 보여주었던 월봉상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과거의 저점이라고 한다면 5,000원 부근이 되겠죠. 그 인근 정도에서 횡보 이후 받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비중이 10%라고 한다면 지금 7,000원대 초반 와 있는 가격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봄직한 위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280원 와 있고 주봉상의 이평선 인근 일봉상에서 일부 반등이 나와줬는데 평소에 거래량이 적었던 종목 지금 거래가 나오면서 일부 슈팅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270원 와 있는데 7,300원 이하 현재가보다 약간 위죠. 7,300원 이하의
보유하신 물량 비중만큼 10%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평단가가 8,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과거에 10,000원 정도 영역이 뭐 지지라인이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가격, 과거의 지지가 지금 저항이 된다면 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평단가를 낮추고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올라온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7,300원 이하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오늘 시초가 부근입니다. 6,500원. 그리고 반등 시 9,500원 정도의 목표가 보셔서 수익 실현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립니다. 단가 낮추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7,300원 미만에서는 한 비중 10% 추가적으로 좀 늘려가자라는 관점에서 9,500원까지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테린 포장 볼까요? 8,060원에 비중 30%. 오늘 13%, 14%가량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명우 전문가님, 일단 이분은 그래도 오늘 급등을 하는데도 좀 손실 보고 계세요. 좀 더 들고 갈까요? 예, 우선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뭐 최대 주주 변경이나 매각 이슈 때문에 이때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매각이 될 것이다, 뭐 어느 회사에서 매각을 할 것이다, 뭐 미국의 큰 업체에서 매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많았는데 그 어제 그 본입찰이 27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오늘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하는데 이제 본입찰이 27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손실 구간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본입찰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의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인 8,000원 부근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때 지금 보시다시피 좀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8,000원 부근을 뚫는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인 9,000원까지도 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매물대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이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8,000원 부근에 돌파한다고 하면은 뭐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 변곡점 부근인 8,000원 부근에 도달을 했을 때 홀딩을 하느냐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느냐 종목을 정리하느냐 요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8,000원 갈 때까지는 좀 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000원 그 부근 가까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테린 포장 일단 보유 사인 챙겨드립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네, 화성 밸브 문의 주셨고요. 12,000원에 비중이 20%. 아이고, 울고 계세요. 답답하다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세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긴 한데 김현덕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반등 이어갈까요? 네, 반등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제 갖고 있는 단가가 12,000원에 20% 말씀하셨고요. 화성 밸브는 간단히 보시게 되면 섹터적으로는 남북한 가스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과의 대북 관계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아져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미 대화는 하고 싶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본인 이게 북미 대화를 빨리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미사일 발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할 거고 그리고 북한이랑 남한이네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제 군사 훈련 같은 경우가 끝나게 되면 역시 안 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대화는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대화는 크게 하고 싶은 의견이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가스관이라거나 경업지의 움직임이 지금 약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화성 밸브 역시 거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큰 변동 없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의 큰 흐름 보시게 되면 월간 기준에서 지금 지난달과 이번 달 빠지면서 장기 61선 이하까지 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000원은 굉장히 비싼 가격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6,000원 이하 5,000원, 4,000원 후반까지 밀려있는 모습인데 현재 영역에서 아마 횡보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6,000원 이하 5,000원대 중반 정도 그리고 4,000원 후반 최근 최저가죠. 4,800원이 최근 최저가이긴인데
4,800원을 깨지 않고 5,000원 영역에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횡보가 나오는 게 확인되면입니다. 확인이 되면 5,000원 부근의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평단가가 대략 한 8,000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8,500원 정도 평단가 부분이 되겠죠. 지금 정리하자라면 이 종목이 4,800원 손절가 그리고 그 자리를 깨지 않게 되면 5,000원 부근의 추가 매수 평단가 8,000원 중반까지 낮추시고요. 8,5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본전에 팔 것이냐 대응을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단가 낮추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네요. 5,000원 부근에서 횡보가 됐을 시 추가 매수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성밸브 8,500원 부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티플렉스 볼까요? 1,990원 비중 10% 7일 날 매수했는데 단기 상승 시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될까요? 글 남겨주셨는데 야 차트 보니까요. 이분 예술적으로 매수를 하셨네요. 딱 최근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고 계세요. 김명호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시청자님 매수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못해도 한 1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홀딩해야 하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그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에서도 어떤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내에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그 우방 국가에서 이제 배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철강 부분.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이 좀 가장 먼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좀 카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부분의 수출을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인리스와 관련된 그 소재를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스테인리스라는 게 철강이나 석유화학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만약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2,75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래도 호재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셔야 하니까 혹시라도 2,300원 부근 이탈한다고 하면은 종목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드렸고요. 티플렉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이어서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활기찬 목소리 좋아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KC 코롱 PI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900원. 예, 비중은요? 30%. 30%, 33,900원에 30% SKC 코롱 PI 문의 주셨고요. 한 10%가량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SKC 코롱 PI 질문하셨고요. 한 10% 정도 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8월 초에 잡으신 거, 8월 초에 잡았나요? 이게 그때 잡으셨네요. 8월 5일 날 최고가 잡으신 것 같으세요. 예. 비중이 지금 30%로 굉장히 큰 편이신데 이 종목은 내용을 알고 잡으신 거잖아요. 어차피 내용에 예.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대응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요. 우상향 구간 가운데 이제 횡보의 구간이죠. 박스권 형태를 그려놓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작년 연말 10월 말 10월 달에 급락 이후에 이제 이평선 하단 자리를 바꾸면서 동일하게 박스권 형태를 그려가지만 이평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맥점이라고 한다면 33,800원, 34,000원 부근,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 영역 정도가 중요한 맥점이 되는데 이게 작년 연말과 올해 초까지는 그 자리 중심으로 해서 이평선 그 하단 자리에서 이평선 부근까지 파동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평선 중심이 위치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29,000원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이 잘 나왔을 경우에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단가 33,900원, 34,000원까지 반등이 나오지만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뭐 지금부터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손해보지 않는 단계에서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주봉 역시 마찬가지로 34,000원 넘어가면서 5,000원 인근에서는 저항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봉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요. 매수가 도달했을 경우에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방법인데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할 위치는 지금 아니기도 하고요.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제 생각은 34,000원, 34,000원짜리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도 27,000원 이하 6,000원대 중반선에서 지지 반지 여부를 판단하신 뒤에 다시 이제 질문하시게 되면 매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대응 방법은요. 일단 손저가 3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34,000원 매수가 이상 오른다라면 짧게라도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뉴스에 풍문에서 뭐 지금 많이 떨어져서요. 어제 네. 오늘 풍문에 네, 뉴스 풍문. 봤습니까? 이거 봤어요. 네, 어떤 풍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SKC 코롱 PI가요. 네, 어저께부터 네, 많이 빠졌어요. 네. 풍문에 뭐 안 좋다고요. 아, 그래서 제가 손저가 3만 원 제시해드린 이유가 일단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손저가 잡아드린 거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온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린 겁니다. 지분 매각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분을 매각한다는데. 네? 지분을 지분 매각한다는 매각한다는데. 얘기요? 지금의 종목 상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버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다면 그때 시간 맞춰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풍문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던데. 네, SKC 지주사에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이 부족해요. KCFT라는 배터리 동박 업체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SK 그룹 내에서 이 자금 확보 차원에서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공시는 나왔습니다. 아마 지분 매각 이슈는 한 번씩 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인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해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혹시나 뉴스가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더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궁금하시다면 그때그때 연락 다시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좋은 말씀이네요. 아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변동사항 있으면 꼭 다시 연락 주세요. 문자로라도 꼭 주세요. 예. 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스토킹입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4,700원에 64,700원에 30%. 예. 아이고, 요즘 절벽처럼 떨어졌어요. 실적 때문에.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그 2분기 영업이익 공시하고 나서 어제 20%에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오늘 역시 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예. 재무제표부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전분기 대비 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유를 좀 분석해 보자고 하면 원가율의 증가와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그 임플란트 매출의 감소를 좀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영업이익도 뭐 적자가 아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대한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어닝 쇼크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무제표상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못 미쳤다는 게 좀 주가에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예.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몇 개월 동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장기화로 인한 시장의 악화 속에서도 주가 방어를 굉장히 잘해줬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그동안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의 악화 속에서도 상승을 잘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시장의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이제 상승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럴 때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대장주격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틀 새 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 뭐 20%가 넘으시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 좀 놓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현재가 부근인 5만 원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과거에도 5만 원대 부근을 좀 지지대를 형성을 해서 박스권 횡보를 했기 때문에 5만 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5만 원 부근이 이제 깨진다고 하면은 과거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 4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부근을 지금 같은 경우는 5만 100원이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4만 9,500원을 좀 손저가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뭐 4만 9천 원이나 5만 원대에서 아마 횡보를 할 거예요. 그 지지 받아서 이제 횡보해 준다고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6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뭐 매수가 범위까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 6만 원 부근에 오셨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은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망설여지시면 6만 원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빠르게 봐야겠네요. 네,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두산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10만 원, 비중 30%,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현덕 전문가님, 이거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 이제 10만 원에 30%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주사로 되어 있고요. 지주사 관련해서 내용 잠깐 나왔을 때 두산 마켓의 신용도가 S&P에서 이제 BB 플러스로 올렸다 얘기 나와주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포함해서 두산에 관련한 이제 신용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거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PBR이 0.68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 기준 자산 가치만 13만 원대, 실적이 12만 원대, 배당 가치 34만 원대까지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월간 기준 보시면 이평선 중심선이 12만 원 부근으로 해서 위아래 파동들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현재 9만 원대에 나와 있는 자리는 거의 저점, 중심선에서도 박스권이 저점이 되고요. 주간, 일간 역시 마찬가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수한 10만 원 가격대는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9만 원 인근에서 저점 혹은 이제 횡보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11만 원 그리고 2차로 12만 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하락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최근 저점입니다. 9만 100원까지 내려갔다 왔었죠. 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 11만 원 그리고 2차 1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두산이었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다음 문자는 동국 RNS 보겠습니다. 매수가 2,530원, 비중 7%,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손실 구간이시죠? 김명호 전문가님, 이거 요즘 좀 반등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좀 더 홀딩해도 괜찮다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 보신다고 하면 과거의 흐름 보시면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그 방열 소재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했던 걸 뭐 좀 단기간 내에 반납을 다 했는데 지금 뭐 매수가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뭐 7%가 적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매수가 대비 비중이 적으시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적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하면 뭐 철강이나 제강 쪽 그 섹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좀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뭐 손절가 라인 그 물어보셨으니까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좀 2,4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단기적인 목표가는 2,750원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후성 문의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후성 들고 계실 거예요. 요즘 다시 반등 나오는데 상황 이제 어떻게 되나요? 평단 1,960원, 500주. 네, 김현덕 전문가님, 약손실 구간인데 이거 좀 더 기다려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1,96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9,000원 이하에서 약간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9월 8일 날 정도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11,000원대 중반까지 갔다 왔죠. 제가 봤을 때 이 모습은 제가 얼마 전 추천했던 CJ 시푸드와 유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등이 조정이 나와줬고 되돌림 형태라고 본다면 월간 기준 보셔도 이 종목이 11,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원에 갖고 있고 현재 1,200원이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을 통해 수익을 가져간다라기보다 반등이 나올 때 역시 손해보지 않는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판단이 아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11,000원까지만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 의견이고요. 하락이 나온다면 9,900원 이탈 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래 짧게 보셨네요. 9,900원, 위로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후성까지 종목 상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종목 새로운 것들 발굴하러 가볼까요?